맛은 있었지만 짰는지 짜지만 맛있었는지 두 분께 좀 먼저 여쭤보죠. 그거부터 총평 또 뭐 인상적이었던 예. 부분 이런 것 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그 기자회견을 했으면 그런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 전의 대통령들이.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아침 도어 스태핑하면서 기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날 현안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안 나온 것은 없어요. 네. 물론 뭐 답변을 좀 피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피해가는 그것도 그 입장이거든요. 너무 민감하면 답변을 안 하고 네. 넘어가는 그것도 입장이에요. 그것도 답변이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도어 스태핑을 매일 아침에 하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도 또 처음에 40분이 예정이 됐었죠.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질문 더 받겠다 하고 네. 질문도 더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보충 설명할 것도 있다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 네. 앞에서 한 20분 동안 막 그 이야기한 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이렇게 또 그 비판을 하는 쪽도 있던데 20분 동안 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100일 동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준석과의 갈등 이런 것만 언론에 다 알려줬고 언론에 홍보가 안 되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면서 뭐 소주성 그 폐기한 이야기, 경제 기조로 바꿨다는 이야기, 네. 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이 민정수석실을 왜 폐지했는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왜 뒀는지, 또 법무부에 왜 인사검증을 맡겼는지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설명을 했다. 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일문일답 과정에서 또 기자들이 민감한 부분은 또 못 물어본 것도 있어요. 비서실 그 사적 채용 문제나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것은 시간 관계상 못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건데 네. 왜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모두 발언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질문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나왔어야지 이야기하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너무 그 짜게 평가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첫 기자회견을 네네네네. 언론에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짜지만 그래도 맛있다. 그런 예, 그런 양념도 좀 있었죠. 아마도 차 교수님 생각은 저는 맛있었지만 짜다? 아니요, 뭐 맛도 저는 없었고 짜다? 예, 뭐 솔직히 좀 맹탕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대통령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모 방송에 출연했는데 총평을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소문난 잔치다. 소문난 잔치. 그 뒤 말은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만, 예. 아마 그렇게는 안 했는데. 시청자들께서 다 그 미로 짐작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예, 천원 잔치지만 소문난 잔치. 역시 먹을 게 없다. 역시 먹을 게 많았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국정 지지율이 지금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기는 성적표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100일 동안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가는 낙제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기자회견에 나서는 대통령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국민들이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에 대해서 던지는 해초리를 저는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는 자세로 봐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적을 매겼지만 난 성적 참 내 스스로 매긴 점수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해초리 대신 오히려 상을 달라는 듯한 태도 여러 비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당혹스러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정작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보다는 앞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잘했거든요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지금 국정 지지율이 바닥이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많은 언론들,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국정 기조의 변경, 그리고 또 대대적인 인적 쇄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정작 그런 알맹이들은 다 빼버렸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도어스태핑에서 보여줬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적지 않아 상당히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제 100일 그 기자회견 평가는 이제 조금 엇갈리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럼 그걸 보시면서 앞으로는 그럼 좀 나아지겠는가?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가 사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나아질 수 있겠다. 현재까지 평가가 좀 박하더라도 이런 어떤 단초는 보셨나요? 좀 차 교수께서는 뭐 그야말로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대신 본인의 하고 싶은 말만 한 거 아니냐. 그동안 쭉 예. 해왔던 태도대로라고 했는데 그래도 민심 지지율 낮은 건 알고 있다. 원인이 예.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좀 피해갔지만 알고 있다. 예. 인적 쇄신 요구 알고 있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이런 거에 저는 조금은 그래도 앞으로 뭐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뭔가 하나의 그 좀 실마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그걸 그럼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국정 규제의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은? 변화가 그러니까 그 전임 대통령들처럼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처럼 충격적인 요법은 안 쓰겠다는 게 어제 기조였어요. 네. 뭐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나 아니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 차근차근히 지금 그 휴가 기간에 그동안은 그 뭐 숨쉴 틈도 없이 달려왔고 휴가 기간에 구상을 했고 그것을 좀 더 앞으로 현실화 시키겠다 하면서 국민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표현은 참 멋있었어요. 예,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 오늘 조간 보니까 두 군데서 그걸 제목으로 뽑았던데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고 저부터 앞으로 본걸 쇄신하겠다. 이건 상당히 큰 각오를 밝힌 거거든요. 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어제 그 40분 제한된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보기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갤럽 기준 같으면은 부정평가를 한 이유를 쭉 물어봅니다. 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인사잖아요. 무조건 항상. 인사죠. 예, 그러니까. 예, 인사 문제인데 그래서 네. 또 인사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4개월 만에 그 유우익 그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비롯해서 8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해서 다 출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서 잠깐 반짝하는 정치적 목적을 그 달성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종의 핀셋 인사를 하겠다. 네. 교육비서관을 바꾼 것처럼 또 홍보 라인이 약하다고 하니까 김원혜 그 전 대변인을 투입을 하겠다. 그 이야기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네.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이 그런 나오고 있죠. 관측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도 윤석열 스타일을 보여줬다고 봐요. 과거 어떤 게 그러니까는 이 핀셋 인사라든가 대대적 인적 쇄신이 아니고 네. 핀셋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지율에 뭐 역대 대통령들 전부 다 지지율 일희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네. 지지율 수치보다는 원인을 그러니까 무엇이 민심이 나를 거부를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따져봐서 그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방침에 이 행간에 다 녹아 있어요. 네. 행간에 녹아 있는데 일부 언론이나 이 평론을 하는 쪽에서는 그 네. 행간에 있는 뜻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네. 이 맹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차재원 교수께서 썩 웃으시는데 아니 행간을 읽어야 되면 그렇게 행간을 읽는 건 너무나 사람들이 다르니까 네. 그 행간의 숨은 뜻을 확실히 밝혀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밝히면 또 저기 말투를 가지고 문제를 삼겠죠. 너무나 뭐 거친 말투. 그렇습니까? 예전 그 YS 때 같으면 네. 이런 상황이면 하루 아침에 그냥 싹 바꾸고 그렇죠. 놀랬지? 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잘 연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그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올지 이게 중요하고 과연 그게 국민 뜻에 부합할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각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맞습니다. 건데.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분골쇄신하겠다. 네. 그리고 뭐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잘 받들겠다. 그리고 뭐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다. 네, 국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상당히 좀 변하려고 하구나. 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꽤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인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그 부분 물어보니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네. 여전히 지금 실천에 대해서는 이 지금 발동이 너무 안 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따져보고 어제는 따져보고 대책을 놓고 내놨어야 뭔가 된다. 내놔야 되는데 네네네. 국민들은 정말 지금 따지고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고 난 뒤에 결과를 지금 다들 기대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걸 내놨어야 된다는 내놨어야 대책을. 된다는 거죠. 그 결과물을 내놨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뭐 지금 100일밖에 안 됐고 지금 남은 이 기일이 뭐 1700일인가요? 뭐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민생의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하루하루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이 뭔가 좀 안정되고 대통령이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혼선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핀셋 인사라고 하지만 핀셋 인사 그 자체도 아직 물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네.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예, 아직은.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결국 핀셋 인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하고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핀셋 인사의 그 대상이라는 인물 자체도 뭐 네. 물론 뭐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 과거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상당히 홍보 기능을 상당히 네. 잘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불과 2달 전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졌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는데 그분을 굳이 모셔와서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소위 말하는 또 다른 해전문 인사고 국민들이 지금 인적 쇄신을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인재풀을 좀 넓혀서 네. 새로운 인물들을 지금 발굴하고 그런 탕평을 통해서 협치와 통합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대하고는 정말 어긋나는 또 첫 단추를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차재원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와대를 출입을 오래 했거든요. 청와대 출입하면서 뭐 예. 대통령의 지재 이런 것도 뭐 시스템도 많이 알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어제 이야기한 것을 놓고 과거 대통령들처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YS처럼 네. 이렇게 뭐 일거에 확 바꾸는 메시지를 내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스타일이 왜냐하면 다르다? 스타일도 다르고 네. 기자들과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는데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굳이 안 했어도 돼요. 사실은 100일이라고 해도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일 기자들을 만나는데 뭘 새로운 걸 또 이야기를 하느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소통을 더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은 큰 방향을 밝힌 건 맞잖아요. 국민과 함께 가겠다. 뭐 큰 방향을 밝혔고 그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도 핀셋 인사를 하겠다. 그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가지 않으면은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네. 과거 같으면은 구체적인 강론은 도어 스태핑에서 그렇죠. 짚어볼 도어 수가 있다. 스태핑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면은 기자들이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 기자회견 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런 데서 정확하게 마스터 플랜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 해 이런 거죠. 그 다음 해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예, 예. 기자회견을 과거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예.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혹시 예. 얘기하신 대로 예. 행간을 좀 읽어보실 의존은 없으십니까?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왜 안 읽으려고 그러냐 좀 그러시는데 행간을 일단 영어로 표현하고 리드 비트윈 드 Between 라인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 자체가 어디 있는지를 국민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이 국민들에게 그래 어려운 걸 요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그래도 같은 국민은 안 되지만 아니 저 같은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정치를 오래 봤던 사람이라고 네네. 하더라도 지금 어제 사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행간을 읽었을 때 봤을 때는 네. 뭐 우리가 앞으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그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봤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당면하기 싫은 자신이 끌끌어온 문제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네. 일종의 뭐랄까요 무책임한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대 정권에 많이 비판했던 유체이탈 합법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되풀이 되는데 더 심하게 반복되고 있다. 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사실 당면한 여러 가지 지금 국정의 혼선을 수습할 과연 의지, 능력은 고사하고 의지 자체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저는 좀 이제 행간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인사쇄신이라든지 또 지지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럼요. 예. 그게 이제 좀 변화가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렇고 윤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지지율 물어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예, 연연하지 않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메시지가 바뀌었죠. 조금은 그죠? 조금은 그걸 엄중하게 보고 있다. 어떤 분이 그것이 그랬었죠. 민심을 읽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민심을 읽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걸 알고 있고 뭐 거기서 뭘 잘못했는지를 좀 따져보고 있다 이런 거고 인사 문제도 그걸 이제 뭐
이미 숙고를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숙고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지금 연구 중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그래도 뭔가 변화의 조짐은 이제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었는데.